O2 2학년 2학기 5단원 동물과 에너지와 6단원 물질의 특성에 대한 단원평가 문제 해설을 준비했고요. 해설을 먼저 듣지 말고 해당 페이지에 있는 단원평가 문제 5단원 25문제, 6단원 18문제를 모두 풀고 나서 정리하는 느낌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가르쳐준 내용 위주로 풀어드릴 거고요. 만약에 가르쳐주지 않은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그 문제에서 설명하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은 내용인데 O2에 있는 내용이 많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빠르게 문제 풀 거고요. 한 20분 이내로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식물 몸과 동물 몸에 대한 구성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물은 조직계, 수업 때 언급 안 했지만 식물은 조직계하고 기관이 있다고 간단하게 얘기했었고, 동물은 기관하고 기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B하고 C는 같은 겁니다. 생물 몸의 공통 구성 단계는 식물, 세포, 조직, 기관, 개체. 네, 1번이 맞죠?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순서인데 식물은 조직계가 있고 동물은 기관계가 있고요. A는 조직계, C는 기관계다. D가 기관계입니다. B는 동물이 없다. 기관 동물이 있습니다. C에 있죠. C와 관련된 기능을 몇 개의 기관이 모여서 유기적인 간격을 하는 단계이다. 아니죠. 위, 심장 등은 D에 속한다. 기관이죠, 기관. 네, 틀렸습니다. 소화계, 순환계 이런 게 뒤에 속하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다 틀리고 1번 맞았네요. 1번입니다. 그 다음 2번. 기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식물에는 없고 동물에만 있다. 네, 맞네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호흡계는 심장과 순환계잖아요. 틀렸죠. 동물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세포잖아요. 세포 조직 틀렸고요. 폐, 소장, 방광은 기관이죠. 배설계는 위와 간, 대장. 위하고 간은 대장, 소화기입니다. 틀렸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기관계는 세포호흡결과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운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순환계죠. 다음 4번.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칼슘, 나트륨고 버섯하시마 무기염류죠? 5번입니다. 5번. 5번은 먼저 풀었네요. 4번. 영양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은 운반하고요. 비타민 부족하면 결핍이 나타난다 했죠. A부터 E까지 정리했습니다. 탄수화물에는 녹말, 엿당, 설당, 포도당이 있다. 맞고요. 다당류, 이당류, 단당류 있다고 했고요. 탄단지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맞고요. 틀렸고 맞고요. 5번. 5번이 답이죠. 네. 실제로 1, 2, 3, 4 다 맞으니까 5번은 1g당 에너지 배우지 않았지만 충분히 5번이 아닌 거 찾을 수 있겠습니다. 지방이 9g입니다. 다음, 어떤 음식 100g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음식 100g 먹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순수 에너지의 양은? 이라고 물었는데요. 요거는 배우지 않은 내용인데 이제 탄단지가 449입니다. 이렇게 해서 푸는 건데요. 그래서 74, 280, 그 다음에 14, 40, 그 다음에 59, 45 해가지고 320에 45 더해서 365 해서 1번입니다. 물하고 나트륨은 없으니까요. 이렇게 푸는 건데요. 안 배운 내용이라서 그냥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이 음식에 대해 들어있는 확인된 영양소. 아이오딘하고 뷰레스하고 수단에서 반응했으니까 얘 당분이잖아요. 당분 빼고 나머지. 녹말, 단백질, 지방.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뭐 이건 아까 지방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몰라도 참기름? 지방이잖아요. 그죠? 네. 탄수화물이 나중에 영양소 지방으로 바뀌어 저장된다고 했었죠. 참기름만 보고도 지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방을 나타내는 건 수단3 선홍색이었죠. 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참기름만 보고도. 그 다음 9번입니다. 치매 작용을 나타내는 반응인데 문제가 여기 옆에까지 문제입니다. 9번. A, B, C, D를 준비해서 A, C에는 증류수를 넣었고요. B, D에는 침을 넣습니다. 그리고 35, 40도씨에서 가열한 다음에 A, B에는 아이오딘, 칼륨 넣고요. 녹말 검출하는 거고요. C, D는 포도당입니다. 그러면 A하고 C는 증류수를 넣었잖아요. 그럼 A하고 C는 증류수를 넣었다는 얘기는 침이 없는 거고 B, D는 침을 넣은 겁니다. 근데 녹말 용액이니까 A하고 B 중에 반응하는 건 뭘까요? 네, A입니다. 왜? B는 침이 들어가서 녹말이 없어졌어요. 녹말이 포도당으로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C와 D에서 C는 증류수니까 포도당인 거죠, 지금. 그 다음에 D는 침이니까 포도당이 된 거죠. 그러니까 D에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왜냐면 C는 아직 녹말이에요. 왜냐면은 증류수를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A에서 청람색, D에서
포도당이니까 황적색이죠. A에서 청남색, D에서 황적색이니까 기억은 맞고 니은 틀리네요. 디귿 아이오딘 칼륨은 녹말 엿당으로 분해하는 건 아밀레이스죠. 이건 그 검출 용액입니다. 틀렸습니다. 리을 35에 40도라는 이유는 체온 정도 온도일까? 네, 맞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10번 입 이소장에서 일어난 소화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죠? 입에서 펩신? 아니죠. 입에서는 아밀레이스 나옵니다. 위에서 아밀레이스 나온다? 아니죠. 입에서 아밀레이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소장에서 엿당의 포도당을 보낸다. 네, 맞죠. 소장에서 라이페이스가 아니고 아밀레이스가 한 번 더 나오죠. 아밀레이스가 나와서 이미 엿당으로 보내면 한 번 더 포도당을 보낸다고 했었고요. 펩신은 위에서 염산을 두 번 받아서 적용합니다. 이자액 속에 트립신에 의해서 지방이 분해된다. 지방 분해하는 건 라이페이스죠. 틀렸습니다. 답은 3, 4 두 개입니다. 다음 11번 소화기입니다. 간에서 쓸개즙을 만든다. 맞죠? 간에서 쓸개즙 만든다 했고요. 이자에서 이자액 만들고 B와 D, 쓸개와 이자에서 소장을 소화액 분비하죠. B는 소화의 효소를 소화액을 저장한다. 네, 저장합니다. 그 다음 C에는 음식물 지나가지고 위에 음식물 안 지나가면 안 되죠. A가 안 지나가고 B도 안 지나가고 D도 안 지나가는데 C는 음식물 지나갑니다. 4번 틀렸고요. D에서 만들어 분비하는 소화액에는 소화효소가 모두 들어있다. 네, 맞죠. 이자액에 만드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녹말 단백질 지방이 처음으로 분해되는 소화액인과 그 최종 산물을 옳게 짝지은 것은 처음이니까 녹말은 입, 단백질은 위, 그리고 최종 소화산물, 지방은 일단 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3번이네요. 12번. 답은 3번. 찾으면 되겠죠. 소장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뒤에 걸 몰라도 앞에 것만 보고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3번 모세혈관으로 흡수되는 영양소와 암죽관으로 흡수되는 영양소 써보시오. 모세혈관으로 흡수되는 거는 이제 포도당, 아미노산, 뭐 무기염료까지니까 5번 아니고 암죽관으로 흡수되는 거는 포도당,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죠. 그러니까 1, 2, 3이 틀리네요. 답은 4번입니다. 14번 심장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심방은 동맥혈관 아니죠. 심실이 동맥혈관이 되죠. 싸주니까. 그래서 심실에서 온몸과 폐로 혈액을 내보내는 거고 순서는 심방, 심실, 동맥 3번만 봐도 1번이 틀리잖아요. 맞죠? 심실은 온몸 그리고 폐로 쌓아야 되기 때문에 심방보다 두껍고 탄력성이 강하고요. 심방, 심실, 심실, 동맥에는 판막이 있습니다. 맞네요. 답은 1번입니다. 15번 가장 두꺼운 근육 온몸으로 싸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몸으로 싸주는 곳 D죠. D 자심실. 그 다음에 폐를 지나와서 온몸으로 싸주잖아요. 그러니까 C죠. 사심방. 그러니까 D, C입니다. 순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15번 답 5번이고요. 16번 혈관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정맥에는 판막이 있고요. 동맥혈압이 가장 높다. 혈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세기잖아요. 세기니까 이건 수업 시간에 얘기는 안 했는데 세야 되니까 동맥이 가장 두껍다고 했으니까 가장 세겠죠. 맞고요. 그러니까 가장 두껍고 그 다음에 5번 모세혈관에서 혈액이 흐르는 속도가 가장 느리다. 가장 느리겠죠. 왜냐면 아주 얇게 돼 있고 두껍지가 않으니까 천천히 흐르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4번은 다르지 않은 내용인데 실제로 혈압은 동맥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 그 다음에 정맥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모세혈관이 더 높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개가 확실하기 때문에 4번 이런 식으로 안 배워도 찾을 수 있겠죠. 동맥의 혈압이 가장 높은 걸로 찾을 수 있으니까 세기가 세니까요. 다음 17번입니다. 혈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혈관의 기호와 이름을 한 것은 물질 교환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네, 모세혈관에서 일어나잖아요.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18번 혈액을 분리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6단원을 배우도 밀도 차이로 분리해서 위에가 혈장이고 밑에가 혈구예요. 그리고 A가 적혈구, B가 백혈구, C가 혈소판 이게 되겠죠. 1번 액체설부 혈장 기억, 세포섬 혈구 맞네요. 가장 많은 성분은 물, 혈구 맞고 그리고 혈구에서 가장 많이 관찰되는 적혈구 맞습니다. 1번, 2번 다 맞고요. 그 다음 3번 A는 산소 운반 작용, B는 핵이 있고 식균 작용, C는 핵이 없고 핵 없습니다. 혈소판은 핵이 있는 건 김사약으로 염색된 김사약으로 염색된 백혈구뿐이죠. 그러니까 C가 틀렸네요. 답은 5번입니다. 다음 19번입니다. 온몸 순환 경로를 맞추세요. 온몸 순환 경로면 아까 좌심실에서 쓴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좌심실 갔다가 온몸으로 가야 되니까 대동맥이 나오겠죠. 그치? 그 다음에 온몸 갔다가 그 다음에
대정맥. 그 다음에 우심방이겠죠. 그래서 일단 폐는 빼고 온몸 순환 경로니까 그 다음에 심방이 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결국 2번하고 4번인데 우리가 온몸으로 갈 때는 오른쪽에 있는 좌심실입니다. 그래서 2번하고만 헷갈리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19번 4번이고요. 20번 사람의 호흡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코, 기관, 기관지, 폐 등의 호흡기가 맞고 기관 안쪽 병에는 선모가 있어 먼저 생기면 몰라도 뭐 그럴 것 같죠. 일단 물음표. 3번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 산소에서 교환한다고 했고요. 갈비뼈는 폐를 보호하고 호흡 운동을 일으킨다고 했고요. 폐는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져 있어 공개되는 표면 매우 적다. 이걸 확실하게 배웠잖아요. 표면적을 크게 한다고 했죠. 수건의 보풀처럼, 소장의 용털처럼. 그러니까 이 확실히 틀렸죠. 5번이 답입니다. 기관의 안쪽 벽에 선모가 있어서 세균 거르는 거 맞아요. 네. 다음 21번입니다. 21번 호흡 운동의 원리를 나타내기 위한 모형과 실제 가슴이라는 내용이죠. 고무막을 잡아당겼을 때 풍선이 커지잖아요. 그 말은 숨을 마실 때죠. 마실 때. 이때 설명은 A는 올라가고 B는 내려가겠죠. 그죠? A는 올라가고 B는 내려가네. 2번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흉곽의 압력은 낮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부피는 커질 거고요. 그지? 그 다음에 내부 압력 낮아지겠죠. 네. 만약에 압력을 모른다고 해도 지금 3번하고 흉곽하고 폐 내부는 똑같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번, 5번이 동시에 틀리게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22번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에 대한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암모니아는 간의 소수로 바뀌고요. 지방이 분해되면 암모니아? 지방은? 지방성과 모노글리세리드 있잖아요. 갑자기 이게 왜 나옵니까? 틀렸죠. 22번 당 2번입니다. 3번 물은 오줌과 날숨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간다. 네, 그렇고요. 이산화탄소는 날숨으로 나가고요. 배설은 콩밭에서 만들어서 노폐물과 같이 나가는 거 맞습니다. 22번 당 2번이고요. 23번입니다. B는 오줌관이다. 네, B 오줌관 맞습니다. C에 모인 오줌은 D를 통해 몸 밖으로 나간다. 네, 방광에 모인 오줌은 요도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죠. 맞고요. 3번 E와 F, 콩팥 겉질과 콩팥 소질 속에 네프론이 있다. 맞습니다. 3개 다 맞고. 네프론에서 만들어진 오줌은 G에 모였다가 콩팥 깔때기에 모였다가 오줌관을 통해 방광으로 이동한다. 맞습니다. 답은 5번이네요.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액보다 콩팥에서 나오는 용액에서 요소의 농도가 더 높다. 요소는 똑같은데 오줌으로 나올 때는 물이 더 나오잖아요. 물이랑 섞여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했다가 연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소의 농도가 더 낮죠. 그래서 5번. 뭐 직접적으로 수업시간 다르진 않았지만 1, 2, 3, 4가 확실하기 때문에 5번이란 거 찾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오줌은 물이 나오니까요. 그 다음 24번입니다. 오줌이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B에는 포도당이 있다. 네, B는 여가 되기 때문에 B에는 포도당이 있죠. 하지만 이제 제곱수에 다시 들어가니까요. C에는 혈구가 없다. 만약에 C에 혈구가 있으면 적혈구가 있으면 P잖아요. P. 오줌에 P가 섞여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C에는 혈구가 없게 맞고요. 없어야 됩니다. 애초에 여가 되지가 않아요. 그 다음 D에는 단백질이 없다. D는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은 여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혈구처럼 D에는 단백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틀렸죠. 24번에 3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 4번 가 과정에서 요소가 네 요소는 여가 되고요. 나 과정에서 무기염류 네 무기염류는 제흡수 되죠. 포도당 100%그 다음에 아미노산은 뭐 100% 이렇게 그래서 다 맞고 3번만 D에는 단백질이 있어야 됩니다. C에 없죠. C. 다음 마지막 문제 25번입니다. A, B, C, D 있는데 B에서 흡수한 영양소 소화기에서 흡수한 영양소는 순환계를 통해서 운반된다. 맞네요. 기억. 그 다음 니은 C에서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맞네요. 니은 위와 소장은 D가 아니죠. 소화계잖아요. 위와 소장은 B입니다. B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자 이제 물질의 특성입니다. 물질의 특성 단원평가 99페이지 아직 안 풀었다면 잠깐 스톱해놓고 먼저 푸시고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물질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고르시오. 순물질은 하나의 물질로만 이루어진 물질이죠. 그래서 공기 섞여 있죠. 땜납 여러 가지 섞여가지고 녹여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섞여 있겠죠. 모른다고 하고 디귿 암석 섞여 있죠. 구리는 Cu잖아요. 암모니아 NaCl3, 염화나트륨 NaCl 다 하나만 이루어진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리얼미은 비읍입니다. 납땜은 모르더라도 이제 두 개가 섞여가지고
이제 녹여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걸 이제 땜납이고요. 그 다음 2번입니다. 여러 가지 물질을 분리하였다. 식초, 과일 주스, 이산화탄소, 숙소. 가의 분류 기준은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가이다.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가인데 예를 했는데 과일 주스? 틀렸잖아요.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해야죠. 답 1번이네요. 이렇게 쉽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읽어보죠. 나의 분류 기준은 고르게 섞여 있는 가이다. 일단 식초하고 과일 주스는 누가 고르게 섞여 있을까요? 식초겠죠. 왜? 과일 주스는 가라앉아서 밑에 부분이 막 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르게 섞여 있는 건 당연히 두 개 중에 식초겠죠. 안 배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맞고. 다의 분류 기준 한 종류의 원소인가? 네, 수소는 한 종류 H고요. 이산화탄소는 두 종류는 CO2니까 두 개죠. 이걸 이제 나중에 화합물이라고 할 거고요. 맞고. 4번 식초는 균일, 과일 주스 분류. 네. 그다음에 수소와 이산화탄소는 순물질이다. 네, 순물질이니까 애초에 아니오 해서 같잖아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3번입니다.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성질. 물질의 특성이에요. 물질의 특성 고르면 되죠. 끓는 점, 녹는 점, 밀도, 용해도. 길이 아니고 부피 아니고 질량 아니고 부피 아니고 질량 아니고 농도 아니고. 그래서 답은 4번밖에 안 되네요. 다음 오른쪽 그림은 물과 소금물의 가열 곡선이다. 그러면은 A가 소금물이고 혼합물, B가 순물질이죠. 그죠? 그럼 1, 2가 틀렸고요. 3번 A의 냉각 곡선에는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없습니다. 냉각 곡선에도 더 어느 점이 낮아지고 내려가고 있죠. B는 물질의 양에 따라 어느 점이 달라집니다. 어느 점은 물질의 특성이잖아요. 어느 점이 같죠. 시간이 달라질 뿐입니다. 압력이 높아지면 B의 수평 구간의 온도가 높아진다. 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나머지를 몰라도 1, 2, 3, 4가 확실히 틀렸기 때문에 5번을 몰라도 풀 수가 있는 문제였어요. 예. 압력이 높아지면 온도가 높아진다. 그렇죠? 끓는 점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시도 있었잖아요. 다음 5번입니다. 시험관 두 개의 순수한 액체 물질을 5mm, 10mm 넣고 가열을 했을 때 일단 끓는 점은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거인데 시간 차이가 난다 했죠? 10mm가 더 오래 걸리겠지. 그러니까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1, 2는 고르면 안 되고. 6번입니다. 8m 상을 노르산을 가열했는데 이 두 개는 순물질입니다. 옳지 않은 걸 골라볼게요. B와 D 구간의 상태 변화를 하고요. 녹는 점이 인해서 물질 구별할 수 있고 떨어지나요 온도가? 두 물질의 양이 중간 비구나 온도가 높아진다. 아니 시간이 달라진다니까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A는 고체고 C 공간에서 액체죠.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로 갔다가 다시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녹는 점하고 어는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4번만 틀렸습니다. 5번 맞고. 다음 7번. 여러 가지 물질의 끓는 나타나는 것이다. 실온에서 기체 상태인 물질은 기체 상태이려면 이미 끓는 점 위에야 돼요. 그럼 20인데 끓는 점 위에는 여기죠. 마이너스 183에서 끓어버리기 때문에 20도에서 이미 끓어있는 상태죠. 기체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네,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뭐 1학년 내용이긴 하고. 그 다음 물질의 종류가 같은 것끼리 밀도와 같아야 돼. 밀도. 그럼 밀도와 같은 건 부피분의 질량이 같으니까 이렇게 나타낸 선 위에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아니면 이 기울기를 좀 다르게 해서 요렇게 요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나타나면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건 밀도 다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하고 E가 같네요. 답은 3번입니다. 계산해 보면은 B는 10분의 12에서 1이고 E는 30분의 32에서 1이잖아요. 그래서 밀도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에 3번. 네, 9번입니다. 철과 알루미늄 부피와 질량을 측정해서 밀도 구하는 문제입니다. 기억, 철과 알루미늄 모두 물에 가라앉는다. 물이 밀도가 1인데 지금 부피분의 질량이 보면 1이 훨씬 넘잖아요. 그죠? 4.3보다 크니까. 1보다 크니까. 부피보다 질량이 다 크니까. 그러니까 가라앉죠. 철조각 반화점의 밀도가 작아졌다. 밀도는 똑같습니다. 알루미늄을 가열해 액체가 되면 가열을 했잖아. 액체가 되면 부피가 달라지잖아요. 밀도 당연히 바뀌죠. 틀렸습니다. 같은 뭐 고체, 같은 액체 이럴 때만 같지 고체에서 액체가 돼버리면 밀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억. 뭐 선지에 기억 디귿이 없으니까 쉽게 풀 수 있겠네요. 기억입니다. 10번. 용해도 곡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모두 물질의 용해도가 증가한다. 네, 맞네요. 질산칼륨은 염화나트륨보다 용해도 변화가 크다. 맞고요. A와 C점에서 질산칼륨 용해대 선 위에 있으면 포화 영향입니다. B점에서 염화나트륨은 물에 더 녹을 수 있다. 네, 아직 불포화니까요. 선까지 올라와야 포화죠. 물 100g에 질산칼륨을 녹여 만든 20도씨로 냉각하면 32g 생성된다. 뭐 답이 물론 5번이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C 용액을 20도씩. 그럼 지금 109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32잖아요. 그럼 109에서 32를 뺄 만큼 되겠죠. 32g 나오는 64를 넣었으면 32까지 줄어 나오겠죠. 근데 109를 넣었잖아요. 훨씬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계산 안 하더라도. 다음 11번입니다. 11번 20도씨에서 질삭하려면 20g이 녹아있는 수용액 120g을 수용액 120g이니까 물은 100g의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포화 용액으로 만들어야 된다. 근데 20도씨라면 32잖아. 20? 그럼 12 더 넣어야죠. 11번 답 1번입니다. 12번 기포수를 물어보네요. 가에서 발생하는 기포수는 A가 많을까요? B가 많을까요? B가 많겠죠. 따뜻한 물에서 막 기포가 끓어서 나오는 거예요. 용해도가 작으니까. 그 다음 C하고 D에서 누가 더 많을까요? D에서 많죠. 이건 실험을 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었잖아요. 압력이 공기가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D는 틀렸습니다. D가 기체의 용해도 온도, 기체의 용해도 압력 맞을 수 있네요. 네, 답은 3번. 기억 디귿입니다. 기포가 많이 나오는 게 용해도가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기체가 나왔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콜라가 차가운 게 맛있다고요. 다음은 소주꼬리 이용해 소주를 얻는 거다. 소주꼬리를 얻는 거는 먼저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나와서 그게 이제 기화돼서 올라가죠. 그러다가 찬 그릇 다음에 이제 액화되겠죠. 그래서 낮은 기화 액화 4번입니다. 14번 끓임 쪽은 왜 넣습니까? 끓는 걸 넘치게 하는 거 방지하기 나와요. 액체를 빨리 끓게는 관련이 없고요. 그 다음에 나의 A 구간에서는 에탄올 끓는데 에탄올 78도고 물이 100도잖아요. 그러니까 에탄올 물 나오죠. 니은 디귿 맞고요. 리얼 끓는 점 차이 네 맞습니다. 직류잖아요. 답은 5번입니다. 다음 15번입니다. 원유분리. 원유분리는 증류입니다. 증류. 증류가 끓는 점 차죠. 그러니까 1번 틀렸고요. 끓는 점이 다른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장치이다. 맞네요. 답은 2번입니다. 증류탑이 위쪽으로 가서 온도가 낮고요. 끓는 점이 낮은 게 위로 올라오니까 A에서 분리되는 물질 각각 순물질이 나오겠죠. 맞나요? 아니죠. 혼합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A, B, C, D가 정확하게 끓는 점이 정해진 부분이 아니에요. 어떤 점에서는 두 개가 섞여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물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좀 헷갈릴 거고 5번 A가 끓는 점이 가장 낮고 E가 끓는 점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그래서 답은 2번만 됩니다. 위쪽으로 갈수록 온도 낮습니다. 다음 16번 혼합물을 분리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거 액체인데 섞이지 않는 거잖아요. 에탄올 그리고 메탄올도 사실 같은 겁니다. 이거 두 개 섞여요. 그래서 안 되고 그럼 질산칼륨과 염화나트륨은 이거 두 개 고체잖아요. 고체 두 개를 이렇게 섞어 놓으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수가 없죠. 고체 두 개 섞는 건 안 되죠. 이건 이제 용해도 차이로 해요. 용해도 차이. 그죠? 그러니까 안 되고. 답은 2번하고 3번이네요. 물하고 수익용료, 물하고 에탄올 섞이지 않고 액체 혼합물이기 때문에 구별이 가능합니다. 다음 마지막 두 문제 17번 붕산 염화나트륨의 용해도입니다. 염화나트륨 30g과 붕산 20g이 섞인 혼합물을 물 100g에 모두 오겠어요. 그리고 40도로 냉각했습니다. 그럼 40을 오면 되죠. 그럼 염화나트륨 30, 붕산 20이면 염화나트륨은 녹아있을 수 있어. 근데 붕산이 8.8이잖아요. 20, 그러니까 20 빼기 8.8이 나오겠죠. 11.2 붕산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왜냐면 염화나트륨 36.4가 녹아있는 30g이니까 아직 녹아있다는 얘기예요. 40까지 내려와도. 다음 마지막 18번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A, B, C, D 분리한 건데 A하고 C는 순물질이다. 네, A하고 C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순물질로 예상할 수 있겠죠. 그 다음 2번 B의 성질물 최소 3가지다. 네, 일단 3개가 최소 찍혀 있잖아. 파랑, 초록, 빨강 최소 3가지고요. D에는 A와 C가 섞여 있다. 네, D는 지금 A와 C를 합쳐놓으면 D가 되잖아. 섞여 있죠. A의 이동 속도가 가장 빠르다. 이게 틀렸죠. A가 지금 제일 밑에 있잖아. 그럼 속도가 제일 느리다는 거예요. 이 빨간색이. 파란색이 제일 빠르다는 얘기죠. B에서는. 그죠? 틀렸습니다. 답은 4번. 그 다음 5번 운동선수의 도핑 테스트 같은 걸 네, 크로마토그래피 이용하고요. 뭐 의약품 정제하거나 그 다음에 이파리 색소, 사인펜 색소 분리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한 25분 정도 걸렸는데 요정 속도로 풀 수 있으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죠. 중간중간 배우지 않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직접 찾아와가지고 질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